네, 안녕하세요. 자궁자의 난소자 고혜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오늘은 또 어쩔 수 없이 제가 혼자 찍게 됐는데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지금 감기, 독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혹시 독감 주사 이런 거 안 맞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꼭 맞으시고, 특히 임산부들은 독감에 대한 고위험군이시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무료로 인플루엔자 주사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시고 있는 산부인과에 꼭 문의하셔서 독감 주사 미리미리 맞으시는 거를 권유드립니다.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피임과 임신에 대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질문들을 모아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임신 계획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피임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피임의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죠. 그리고 요새는 보면은 정말 이제 결혼을 하셔도 임신 계획이 이제 없으시거나 아예 없으신 분도 있으시고, 뭐 당장은 결혼하시고 나서 한동안은 좀 신혼생활을 좀 즐기고 나서 아기를 가지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방법이 좀 한정적이었는데 요새는 아주 다양한 피임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피임의 방법에 대해서 좀 다뤄보면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이제 콘돔, 가장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콘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구 피임약.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로 출산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루프도 종류가 많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피하 이식제, 여기 이제 팔 안쪽에다가 피하에다가 넣는 임플라논이라고 하는 이식제가 있고요. 옛날에는 이제 복부에 맞는 피하 주사,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사야나 주사라는 게 좀 있었는데요. 단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급하게 이제 일이 벌어지고 나서 정말 사후 이제 일이 벌어지고 나서 드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사후 피임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질문이나 궁금하신 것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콘돔. 이제 근데 콘돔 사용하시면 다들 이제 나는 100% 안전하게 피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요. 근데 콘돔은 워낙에 이제 사용 방법에 따라서 피임률이 달라질 수 있어가지고 거의 뭐 50%에서 한 80%까지도 그 피임률이 굉장히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제대로 잘 착용했을 때 이제 90%의 이제 피임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또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배란 날짜를 피해서 관계를 하시거나 하면은 이제 피임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가임기 여성분이 이제 1년 동안 제대로 된 피임을 안 하고 날짜로만 피해서 했을 때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려 85%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날짜를 맞춰서 하는 거는 사실은 임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안전한 피임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물론 그래서 사용하지 않은 것보다는 이제 당연히 착용하는 게 좋지만 이제 콘돔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아무래도 이제 처음 사용하시거나 이러면 제대로 사용 못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착용이 안 됐을 때는 피임률이 한 70%, 80%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피임법은 이제 경구 피임약이에요. 경구 피임약은 이제 아시겠지만 그 알약으로 돼 있어서 매일매일 복용하는 이제 호르몬제고요. 거기에는 이제 여성 호르몬과 우리 황체기 호르몬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호르몬인데요. 이제 하루에 하나씩 맨날 먹어야 되다 보니까 조금 귀찮은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피임률은 콘돔보다는 훨씬 더 이제 우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뭐 95%에서 100%, 99%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내가 까먹고 못 먹거나 이런 경우에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게 하루 이틀이면 복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루 이틀 놓치게 되면은 바로 이제 기억나는 대로 복용을 하시고 이게 따라잡는 법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며칠 지나면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경구 피임약은 이제 일반적인 여성분들이 특별한 질환이 없고 뭐 이비인이시고 하신 분들은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피임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콘돔 다음으로 이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피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구 피임약 같은 경우는 피임 효과뿐만 아니라 생리통 또는 생리량 이런 거 조절에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어가지고 치료 목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요새는 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든 또는 이게 생리 불순 또는 이제 그 호르몬적인 이상이 있을 때도 많이 복용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피임 효과 이외에도 치료 목적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점이 있다. 그리고 요새는 피부 트러블 때문에 이미도 많이들 오세요. 가끔씩 보면 이제 여드름이 많이 나거나 그러면 호르몬이 이제 호르몬제가 좋다는데 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부수적인 효과긴 하지만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피부 트러블이 약간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좀 받거든요. 근데 이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시게 되면은 남성 호르몬이 어느 정도 낮게 유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피부가 좀 매끈해지고 피부 트러블도 좀 좋아지고 이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 출산하신 분들이 많이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아무래도 경구 피임약을 매일매일 복용해야 되는데 나는 한 5년에서 10년간은 아예 생각이 없다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맨날 그걸 먹을 수가 없어서 이제 루프라고 해가지고 자궁 내에 이제 넣는 이제 루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샘플을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 자궁 내 장치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 중에서도 미레나라고 하는 거 실제 장치거든요. 그래서 자궁 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나중에 뺄 때는 요 실만 잡아당기면 돼가지고 좀 뺄 때 낄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한번 넣으면은 보통 5년간 이제 지속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년 뒤에 빼면은 바로 이제 그 임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사실 산부인과 의사분들도 많이 사용하는 이제 피임 방법 중에 하나예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거에 의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제가 보면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프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거는 미혼 여성분들이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임플라돈이라고 하는 이식제인데요. 그래도 제가 샘플을 좀 하나 갖고 왔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요거는 이게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요 안에 자세히 보시면 바늘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바늘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마취를 국소 마취를 하고 약간 포 뜨듯이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다가 요거 잡아 당기면은 이 안에 있는 바늘 같이 생긴 게 요게 그 피하로 슝 들어가요. 그래서 실제 크기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 보통 이제 하는 위치가 요 이제 팔꿈치서부터 한 8, 9cm 정도 이제 그 위치에다 하고요. 실제 사이즈는 한 4cm 정도 되는 요 실제 길이가 요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얘는 한번 넣으면 이제 3년 가는 거고, 이제 3년 있다가는 제거하거나 다시 다시 빼고 껴야 되는데, 이제 빼고 낄 때 약간 여기 마취를 하고 좀 째야 된다는 약간 불편감이 좀 있기는 한데, 피임률은 거의 99%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좋은 피임 방법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이제 물론 제일 확실한 방법은 피임 방법은 우리가 원래 이제 정자랑 난자랑 만나는 부분이 나팔관이라는 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나팔관에서 정자랑 난자랑 만나게 되면서 이제 자궁 내에 이제 착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정상적인 임신 과정은. 그래서 그 정자랑 난자를 아예 만나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길을 막아버리는 거. 그래서 나팔관 이제 여기 묶는 수술인데, 이거는 나팔관 결찰술이라고 하고, 옛날에는 옛날 피임 그 장려 정책, 산화 제한 정책 했잖아요, 우리나라가. 7, 80년대에는 요걸 수술을 하면은 그 아파트 분양권을 줬었대요.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다고 해서 사실 지금 5, 60대 분들 오시면 이 수술 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배꼽에 상처 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아예 나는 앞으로는 진짜 평생 애는 가지고 싶지 않다, 이거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영구 이제 피임 방법을 생각하시려면 나팔관 결찰술이라는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라도 난 조금이나마 좀 다시 임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추천드리진 않고요. 요거는 나팔관을 묶으면 나팔관이 생각보다 굉장히 미세한 부위여가지고 다시 풀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러면 수술 과정도 조금 복잡하고 굉장히 미세한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뭐 40대 이 정도는, 30대 뭐 40대 초반 이런 분들은 사실 맞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진 않는데, 나는 정말로 임신을 하진 않을 거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제일 확실한 방법이고, 뭐 호르몬 부작용도 없고 좋은 방법이라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를 묶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남자 쪽은 이제 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시술 같은 걸 고민하신다면 남자 쪽 이제 정관 수술 같은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난 정자의 배출을 막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이렇게 해서 피임 방법에 대해서 조금 다루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피임에 대한 거를 이제 질문을 몇 가지를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답변 드리면서 추가적인 부가적인 설명이 있으면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